부동산 투자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60이 되고 70이 돼서 못할 일이라면 내가 굳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써먹지도 못할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80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비법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탁 무릎을 치고 깨달을 만한 비법입니다. 그런데 또 이 비법이 사실 너무 간단한 비법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연예인들이 일단 늦게까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연예인은 뭐 거의 일반인과는 거리가 머니까 그건 제외하고 일반인들 중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 80대도 이렇게 의료 활동을 계속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요. 뭔가 본인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를 받쳐주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분들이 많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80까지 의사로서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일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직업이 있냐? 그런 직업이 잘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 일 자체가 약간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참 얘기를 많이 듣는 건데 소규모의 기업이지만 건실한 기업을 갖고 있었던 이런 사장님이신데 이런 분이 본인의 몸도 건강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뭐 구매자가 존재하잖아요. 구매자한테 쉽게 말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담당자들이 다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직접 영업을 하려니 이게 너무 이제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장이 나서지 않고 밑에 사람들 보내려고 하니까 일이 또 안 되고 이래서 그냥 기업을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벌어도 일의 종류 자체가 이렇게 을의 위치에 있는 정도의 일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계속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의사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업이라면 똑같은 서비스업입니다만은 의사라는 분들이 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 두 가지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자, 이거를 부동산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부동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뭐 풀타임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도 일이 없어요. 그렇죠? 뭐 6개월에 한 번,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일이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업무량 자체는 많지 않은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을의 위치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을의 위치가 있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부동산은 사실 세입자와의 문제도 많고 뭐 매수 매도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부동산을 좀 해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전문직 같이 더 대우를 받으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비법을 진짜 또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에서
돈을 좀 덜 벌려고 하면 됩니다. 그게 비법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낡았어요. 낡아가지고 저런 건물을 저 왜 주인이 저렇게 관리를 저렇게 안 할까? 근데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세입자들도 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저 관리만 좀 하고 뭐 리모델링 조금 하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받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놀라운 임대 비법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명확합니다.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건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인에게 얘기하지 말 것.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결할 것. 이게 조건이에요.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입자들이 줄을 섭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료가 반값이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를 낮추면 임대료를 시세보다 많이 낮추거나 최소한 임대료를 시세보다 10%든 20%라도 낮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다 관철시킬 수 있어요.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이 하나 또 있죠. 누구냐면 세이노라는 분이 있어요. 뭐 누군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이노라는 분이 건물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노라는 분은 세입자들 다 면접합니다. 면접 보고 자기 건물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면접까지 보냐고요. 세이노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면접 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면접에 응할 것 같습니까? 임대료가 반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보는 거예요. 면접 보고라도 들어가야죠. 임대료가 반값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입자 면접 보고 싶으십니까? 반값이 하세요. 그럼 세입자 면접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대로 다 봤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저도 시세보다 더 싸게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임대를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70, 80, 90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다 됩니다. 뭐가 신경 쓸 일이 있겠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수도 그래요.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물건이 싼지 저 부동산 물건이 싼지 이런 거 알아보려면은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그것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각이 있고 충분히 그런 노하우만 있다 그러면 어디가 돈 되는지는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별 물건 고르는 거거든요. 그 개별 물건 고르는 거 어떤 걸 더 싼 걸 골라야 되냐 이거 골라야 되잖아요. 그것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좀 비싼 거 그냥 사세요. 그냥 본인에게 친절하게 잘하는 중개업자 골라서 제일 친절하게 하고 나 제일 편하게 해줄 중개업자 물건 그냥 골라서 하세요. 당연히 좀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뭐 소위 말하는 눈탱이 친 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조금 비싸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냥 비싸게 사세요. 시간 절약하고 막 이 부동산 찾아다니고 저 부동산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에너지 많이 쓰지 말고 그냥 좀 비싼 물건 사세요.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보세요. 강세장이 시작했던 2015년도에 강남 아파트를 샀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그 강남 아파트를 그 시점에 조금 비싸게 산 사람이 돈을 덜 벌었을까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지역을 사냐 이 노하우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서 제일 싼 거를 사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매수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비싼 거 사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비싼 거 주고 산다고 해도 돈 법니다. 왜냐? 그 투자의 노하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자 여러분
80까지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재산을 잘 만들어 놓고 노하우를 잘 쌓아놔야 그 나이가 돼서 시세보다 한참 싸게 놀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조금 비싸게 사도 된다라는 이런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80까지, 90까지 부동산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노하우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해가지고 쭉 오랫동안 해가지고 하면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 되는데 라고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포기해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계속 투자의 노하우를 쌓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도 계속 증식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여유롭게 임대하고 더 여유롭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꾸준히 그 부동산 투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